근데 너 죽었잖아. 4년 전에. 진짜가 나타났다. 스트리트 능력자들 19일 공개합니다. 독학으로 모모 만든 아빠. 2020년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 사는 30세 쉬 웨이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오 양은 앞으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오 양이 희귀 유전 질환인 맨캐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구리 함유 요소의 기능 저하로 혈청 구리 농도가 낮아지며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 장애 질환으로요. 치료가 쉽지 않아서 3살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슈웨이는 2살 난 아들의 자라는 모습을 볼수록 걱정만 깊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에서는 저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완치는 아니지만 맨캐스 증후군 증상을 완화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워낙에 희귀 질환이다 보니 당시 중국 내에서는 그 약을 취급하지 않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하늘길까지 막혀 슈웨이는 약을 구하러 해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코로나19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진짜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아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슈웨이는 어느 날 직접 맨캐스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약을 제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약을 직접 만드는 게 가능해요? 약사가 아닙니다, 이분. 네. 아니 아니, 약사여도 가능할까? 전문가들이 다 투입이 돼도 만들기 힘들다는 게 약인데. 그렇죠. 이 사람 무슨 뭐 화학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슈웨이는요 평범한 사업가였는데요. 때문에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슈웨이는 오직 아들 하오 양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집 한쪽 다용도실을 실험실로 개조합니다. 그리고 장비와 원료를 구해와서 연구에 돌입했고요. 대부분 영어로 된 논문들을 번역기로 해석해가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그가 읽은 논문만 약 600편. 우와. 영어로 된 거예요. 와. 아들에 대한 사랑인 거죠. 예,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죠. 오죽하면 약을 직접 만들겠다고 하겠어요. 아니 근데 비전공자인데 뭐 논문 사실 본다고 이해되나요? 자, 모두가 이렇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단 6주 만에 약 제조에 성공하게 된 슈웨이.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약을 투약한 하오양. 2주 만에 병세가 호전됐고요. 우와. 의학계에서도 이 약이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주 만에? 야 이게 뭐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결국 이제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과 간절함이 뭔가 어떤 능력까지 끌어올린 게 아닐까. 맞아요. 아니 이 사람 제대로 이 분야를 배웠으면 노벨 화학상 탔겠는데요? 이외 한 국제 생명공학연구소는요. 슈웨이를 연구소에 채용. 함께 맨캐스 증후군 유전자 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당연히 모셔갈 것 같은 게 네. 이분보다 간절하게 이 병을 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논문 그렇죠. 600편 누가 읽어봤겠습니까? 누가 읽어봤겠어요? 야,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한 초인적인 어떤 힘 덕분에 그리고 본인 또 재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있었겠죠. 예.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저런 결과가 나왔나 봐요. 자, 이 두 기자님께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맨날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상한 거 시키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엔 제대로 된 거예요. 자, 제 친구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수돗물 상태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두 기자님께서 이 수돗물의 유독 성분을 검출하는 기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검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도 얘기해, 그거는. 검출 장비를 어떻게 만드냐고. 잘 만들어야죠.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나요? 자, 프리안식구의 공식 엘리트 두 기자들도 불가능했던 이 일. 겨우 반성하세요. 11살 소녀 기탄잘리 라오는 해냅니다. 어떻게 해내?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때는 바야로 지난 2014년 미국 플린트시의 식수 오염 사태. 식수 공급원인 수도관이 부식돼 수돗물이 납성분으로 오염되면서요. 최소 12명이 사망, 주민 수만 명이 납에 중독되는 끔찍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서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한 라오는요. 플린트시 주민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아무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어. 즉각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찾아 곧바로 행동을 개시.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어려운 전문 용어도 많고 설계도 복잡했지만요. 척하면 척, 단박에 이해한 라오. 그 결과 몇 번의 연구와 실험 끝에 라오는 겨우 11살의 나이에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해 물속의 납성분을 손쉽게 감지하는 휴대장치, 일명 테티스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야. 저게 되는 거야? 테티스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뭐 와. 저런 어떤 뭐 탄소 나노 튜브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탄소 나는 튜브로 납성분을 어떻게 검출하지? 어린 소녀가 내놓은 이 획기적인 발명품에 과학계도 깜짝 놀랐고요. 이 일로 라오는 미국 최고의 젊은 과학자상 수상, 환경보호 대통령상 수상, 일약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진짜 꼬마 에디슨 과학자 따로 없네요. 저 아이의 미래가 너무 기대된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라오의 능력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끝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라오는요. 마약 중독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기기 에피온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폭력을 감지할 수 있는 카인들리라는 서비스까지 잇따라 발명. 그 결과 지난 2020년 미국 유명 시사주간지에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는 등 어린이 과학자로서 당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능력자들 19, 13회를 공개합니다. 두 기자님 12살 때 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12살은 6학년인가? 5학년인가? 6학년인가? 5학년. 5학년 때 저 이사 갔어요. 저도 5학년 때 그냥 전학 가서 열심히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전학 간 거밖에 기억 안 나요. 네. 오래전엔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반적입니다. 12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 미국에 사는 소년 잭슨은 2년 가까이 놀이터 대신 집에서 이것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잭슨이 12살이던 2018년 1월 드디어 완성한 작품은 바로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할 때 생긴 에너지를 전력 등으로 활용시키는 장치 핵융합로입니다. 에이, 말도 안 되네. 아까 뭐? 납 검출 장치? 핵융합로! 핵융합로, 핵융합이라는 말도 이거는 모를 저는 텐데. 좀 믿음이 안 가요. 전 믿음이 안 가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100번 것 같아요. 양보해서 아까 탄소 뭐 그거는 나노 볼 수 튜브는 있다고 보는데 핵융합로 어떻게 만들까? 핵융합은 우리에게 제일 치는 거는 건 태양이잖아요, 태양. 이렇게 반발하는 게 정상입니다. 핵융합로를 통해 얻은 핵융합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과는 달리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수십억 년간 태양이 타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핵융합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 네로라 하는 저명한 과학자들이 미래 인류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융합으로 인공 태양을 만드는 연구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겨우 12살 어린 소년이 그것도 집에서 직접 핵융합로 제작에 도전! 무려 1억 도에 달하는 핵융합 실험에 성공한 겁니다.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잭슨은요, 겨우 10살 때 최연소 핵융합로 제작자? 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14살 때 핵융합로를 만들어 화제가 된 테일러 윌슨의 이야기를 알고는 자신도 핵융합로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건데요. 보통 저때 동네에서 제일 구슬을 잘 친다거나 아니면 축구를 제일 잘하고 싶지. 핵이면 뭐 핵노잼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지 무슨 핵융합로를 네, 만들어. 핵 안 써 요즘에? 핵간지 안 써? 핵간지? 아니 어디서 꼰대 냄새 안 나. 잭슨의 부모는 과학자도 아니었고요. 단지 어린 잭슨이 10살 때부터 핵융합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독학. 잭슨의 아버지 크리스는 아들의 놀이방을 핵융합 실험실로 개조해주고 펌프나 진공 부품 같은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2년여간의 노력 끝에 12살 잭슨의 핵융합 실험은 대성공!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과학계가 들썩였고요. 핵융합 연구자인 리처드 폴이 잭슨의 핵융합로를 검증한 끝에 잭슨은 기네스북 최연소 핵융합로 제작자에 등록했습니다. 나는 저런 걸 보면은 진짜 그게 있는 것 같아. 천재? 전생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환생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저게 가능하지가 않거든 사실. 인터넷 보면 우리도 오늘부터 만들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럴 수 있나 봐요. 난 저걸 검증한 과학자도 되게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좀 허무한 마음 들었어요. 하기 어렵겠다는데. 자기는 진짜 한 20년 공부했을 텐데. 이런 걸 보면 천재는 좀 타고나는 게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환생이라고 봐요. 아인슈타인의 환생이다.
자꾸 없는 얘기 하지 마. 아니 이게 난 못 믿겠습니다. 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스트리트 능력자들 19 12위 공개합니다. 모모 팔다가 재능 발견한 소년. 이번 특종은 2018년 화제 인물로 떠오른 한 스트리트 능력자의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これはわかりません。 일본어죠. 아까 이전엔 다른 말이었죠. 어느 불어였습니다. 능력자인가 보다. 인간 번역기네. 우선 영상 속 주인공은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의 불교 사원 타프룸 앞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14살 캄보디아 소년 툭 살릭입니다. 살릭은 모국어인 크메르어를 포함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캄보디아 스트리트 언어 능력자입니다. 살릭의 주특기인 중국어 실력 직접 확인하시죠. 와, 성조도 지켜. 가사를 바꿔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는 진짜 뭐 외우고 뭐 그런 건 아니네. 그지 완전 소통이네. 완전 소통하는 거예요. 살릭은 사교육 뭐 전혀 받아본 적 없습니다. 살릭은 오전에 학교에 갔다 온 뒤에 오후엔 어머니를 도와 거리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면서요. 아저씨, 피리가 중국어로 뭐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가방은 스페인어로 뭐예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관광객들과 수다를 떨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독학한 겁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스트리트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살릭의 모습을 2018년 11월 한 관광객이 촬영해 SNS에 업로드.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진정한 언어 능력자, 살릭을 위한 생활비, 교육비 등의 후원이 이어졌고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살릭은 중국 학교 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됐는데요. 정말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 살릭은요. 나중에 커서 캄보디아와 중국의 교류를 돕는 유망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말 이 스트리트에서 발견된 재능으로 뭐 외국 유학까지 가게 됐다는 게 진짜 이 친구한테는 정말 잘 됐네요. 저 열정이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또 셀럽이 돼서 우리가 또 소개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엔 수학계 현실판 구딜 헌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중국 저장대학교. 이 수학계 권위자들이 모인 가운데 30대 남성 위젠춘이 수학계 초고난도 문제 카마이클 수를 척척 증명해냈습니다. 카마이클이요? 뭔데요? 이과 몰라요? 자, 카마이클 수란 1910년 수학자 카마이클이 발견한 일종의 유사 소수이고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n이 소수일 때 n과 서로 소인 모든 a에 대해서 n과 서로 소인 모든 a에 대해서 뭐 여기까지 하도록 몰래? 여기까지는 난 알아들었어요. 아, 진짜? 네. 서로소가 뭐야, 서로소? 서로서는 그 인수가 겹치지 않는 걸 말해요. 인수는 뭔데? 맞아요. 인수는 뭔데? 그것도 모르면 그냥 조용히 해. 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즉 100여 년간 카마이클 수를 증명한 수학자가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초초초초초초초초 고난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수학 문제의 새로운 풀이법을 발견한 위젠출이며 수학자도 전공자도 이과 출신도 아닌 평범한 택배 기사였습니다.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나오네. 이게 그냥 똑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이 개념을 어떻게 똑똑하다고 발명한 것도 아니고 이게 증명을 해낸 거잖아요. 자, 여러분 위젠추는 영재도 아니었고요. 대학 역시 축산 관련 직업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 수학을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요. 수학은 제 친구예요. 숫자를 계산하면 마음도 편해지죠. 취미로 수학 문제를 풀 만큼 수학엔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진짜. 그리고 2006년 당시 이 경비원, 공장 근로자, 택배 기사 등 각종 직업을 전전하며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우연히 수학자들도 정복하지 못한 카마이클 수를 알게 되었는데요. 수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라고? 이거 내가 풀 수 있겠는데? 에이, 여기서 막혔네. 오전 배달만 끝내고 다시 풀어봐야겠어. 아, 정말 진짜 웃기다. 오전 배달 풀어봐야겠어. 배달만 없으면 바로 풀었지. 자, 위젠추는 카마이클 수에 도전한 지 약 1년 만에 새로운 증명법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요. 와. 검증을 위해 수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저장대학교의 차이텐신 교수가 유전춘의 풀이법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봤고요. 우와. 그를 학교에 초대해 직접 증명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창의적인 해법입니다. 기존의 해법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후 유전춘은 전 세계에서 중국판 굿윌 헌팅으로 대화제, 수학 천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스트리트 능력자들 식구 3위를 공개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100, 약 12만 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딩 수업을 받을 것이냐 묻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00요. 내가 코딩 이제 와서 배워서 뭐 합니까? 이제 와서 여태까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놓고 아니, 그런 오늘 얘기를 해요. 주제를 네? 그렇게 많이 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얘기를 아유, 해요. 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본인도 아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 안 모두에게 해요.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그냥 돈이나 챙기자. 100불 받아서 오 기자 전 기자랑 밥이나 먹을래요. 100불 받아서 오 기자 전 기자랑 밥이나 먹을래요. 오케이. 그건 좋아요. 이런 하지만 인생은 끝없는 배움이란 말이 있잖아요.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23세 패트릭 맥콘로그 자신과 함께 일할 코딩 능력자를 찾아 나섰는데요. 지금 현금으로 $100 받으실래요? 아님 저한테 코딩 과외 받으실래요? 뉴욕 거리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맥콘로그. 그런데 초면인 그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노숙자였습니다. 어머. 오늘 주제가 스트리트 능력자잖아요. 정말 거리였던 겁니다. 스트리트에서 능력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노숙자면은 밥 사 먹을 이제 돈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 100불을. 코딩 수업에 관심 안 가질 것 같은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코딩에 관심이 있는지 뭐 코딩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37세 노숙자 레오 그랜드에겐 정말 황당한 제안이었는데요. 하지만 노숙자 그랜드는 콜, 현금 대신 코딩 수업을 택했습니다. 야 진짜? 이거 되게 의외의 선택인데. 근데 어쨌든 저분 입장에서 코딩을 선택했다는 건 제2의 인생을 한번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나 봐요. 뭔가를 배워서. 그냥 뭐 아무리 이래도 이게 당장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딩이 뭐 배워서 하루 이틀 만에 돈 벌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딩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 이분 뭐 옛날에 뭐 개발에 그래도 뭐 발가락이라도 한번 담궈본 사람인 거 아니에요? 발가락이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노숙자 그랜드는 이전에도 코딩 관련 공부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그랜드는 매일 1시간 동안 맥콘록에게 코딩 수업을 받았고요. 공부한 걸 토대로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니 앱 개발이 쉬운 줄 아나? 둘 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일부 사람들은 노숙자 그랜드가 코딩 수업을 포기하고 결국 중도 하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노숙자 프로그래머 그랜드. 그리고 그 결과 그랜드는 코딩 공부를 한 지 넉 달 만에 카풀 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카풀? 난 저 그냥 프로그래밍커녕이고 저 구조를 짜지도 못할 것 같은데. 자, 심지어 이 앱은 카풀을 통해 절감한 이산화탄소량을 알 수 있는 친환경 앱이었는데요. 이 노숙자 그랜드 앱 개발 소식 듣고 다운받았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친환경 카풀 동참이요? 환경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멋져요. 직접 앱을 다운받겠다며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아유, $100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저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는데. 그럼요. 아니 그 수많은 노숙자 가운데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았냐고. 이게 운명적으로 잘 만난 거죠. 진심이 통한 거지. 돈 대신 코딩 공부를 선택한 거리의 노숙자. 그야말로 진정한 스트리트의 능력자였습니다.